보세요. 해단식에 소환한 열린우리당의 아픔. 열린민주당하고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열린우리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단식서 소환한 열린우리당의 아픔. 김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은 굉장히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만 언행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자세, 겸손한 자세를 외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에 열린우리당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과거 사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기대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해찬, 이낙연 두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두 분이 왜 저 열린우리당 얘기를 하면서 뭔가 몸을 낮추는 듯한 겸손의 모습을 보였을까? 이것에 기인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신의 거취를 묻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막 돋아요.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당에서 180석이라는 의석이 확보되자 국가보안법 철폐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쓴소리도 나오죠. 김영준 교수는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180석 국민 뜻에 따라 얻게 됐지 않았습니까? 총선 승리 에너지로 성과를 내면 득이 되겠지만 갈등형 어젠다를 밀어붙이기에 치중하면 역풍을 맞을 겁니다. 우리 하 팀장 보시기에는 우희종 공동대표가 여당이 압승한 다음 날 국가보안법 철폐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찬양고무죄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예. 독소조항만 바꾸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철폐를 주장하다가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결국은 그대로 남게 된 건데 지금 만약에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자체를 철폐한다 그러면 저는 대다수가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독소조항 찬양고무죄 이거는 좀 빼자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대다수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찬성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다수가 21대 국회 총선 과정에서 지금 200석 가까이 183석이죠. 이 얻은 것을 기화로 해서 국가보안법까지 모두 철폐하겠다. 실제로 하려면 법안은 철폐할 수 있어요. 180석 넘으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한테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아까 김영준 교수 말처럼? 예. 그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지금 우희종 교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야, 이때 힘 있을 때 패스트트랙 바로 태우면 할 수 있으니까 350일 안에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 이거 할 수 있겠다 해서 밀어붙이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오히려 안정감 그리고 경제를 살리라는 이런 특히 코로나 지금 위기 비상사태에서 경제를 살리라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 여망과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대선에서 크게 역작용이 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서적 변호사? 예. 제가 보기에 저는 안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동안요.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처벌받은 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이미 사모된 범죄예요. 찬양 고무등의 요건이 강화돼가지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방문할 때 위임맞이 찬양단 이것도 이게 처벌 못해요. 이미 거의 사모된 법인데 이걸 이게 무리하게 저는 보수하고 이게 전면전을 벌이면서 패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걸로 보고요. 아마 이게 그때 기억을 되살린 거는 그때 탄핵 때문에 152석을 얻었어요. 맞아요. 지금처럼 이게 과반수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내 개파 갈등, 야당하고 이게 또 적대시 싸움,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처럼 질서 없는 개혁, 이것 때문에 정권을 MB 때 정권을 이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좀 되게 겸손하자. 이런 이제 그 기억이거든요. 예. 저는 그 태도는 맞다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이야기를 이해찬, 이낙연 두 분이 한 것이다. 먼저 이런 말씀까지 주셨고. 그렇다면 김 기자, 오늘 미래통합당도 뭐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을 텐데 좀 뭐 분위기가 어땠어요? 당연히 좀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겠죠. 당연히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지만 통합당은 선거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오늘 그 해단식 분위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인사.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뭐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중앙선대위가 오늘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선대위 한 분 한 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께 집권 세력을 능가하는 유능한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자, 통합당 뒤늦은 자성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당내에서 말이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자, 이제 통합당이 장례식장으로 갈 것인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분만실로 갈 것인지 운명의 시험대로 향하고 있다. 김세연 통합당 의원은 과거에 이 통합당이 과거에 안주하면서 이 꼰대짓을 해왔기에 평범한 시민들은 아마 통합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당내에서 쓴소리도 나왔는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뭐 꼭 하실 말씀 있으시다니까 한 말씀 하세요. 옛날에 그 제갈공명 있잖아요. 삼국지예요. 예.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선패자 불망. 어허. 잘 패한 장수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어. 선패 패하더라도요. 패하더라도 잘 잘 패해야 된다. 패하면 불망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 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차피 이게 성패는 병가지 상사기 때문에 선거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해단식에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보입니까? 아, 두 분 안 나왔네요. 예. 저는 이제 나왔어요. 국민 앞에 이렇게 사과나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거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안 나온 게 이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국민 앞에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때 그 긴급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중단시키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표심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내준 어떤 국민의 여론을 상당히 역행하는 발언이었고 오늘 또 이런 해단식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넘어갈지에 대해서 밝혔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각 당의 해단식 모습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잖아요. 10일, 1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근데 김 기자, 이번에 이 선거 결과를 잘 곰곰이 좀 뜯어보면 이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승패가 바뀐 데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광진을이 그랬거든요. 고민정 후보가 2,746표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그런데요. 본투표, 그러니까 4월 15일에 한 그 본투표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밀렸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전투표 투표함이 열리면서 7,883표 앞서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상황은 대전 중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는 황운하 당선인이 배출된 곳이죠. 8표 차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역시 본투표에서 밀렸지만 사전투표에서 앞서면서 승리가 뒤바뀐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네, 본투표에서는 졌어요. 근데 막판에 사전투표함이 딱 뚜껑이 열리면서 역전을 하게 됐다. 그 지역을 김 기자가 두 지역을 짚어준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사전투표함이 열렸는데 저렇게 막판에 승패가 바뀌었을까? 이 분석은,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전투표 사흘 전 막말 논란 표심 위반의 계기가 됐을까요? 지난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명진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의 세월호 관련 그 막말 논란. 그게 언론 보도가 시작된 것이 7일이었어요. 사전투표 언제 진행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10일 그리고 1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된 거예요. 사전투표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 중도층과 부동층 표시 위반에 아마 저 결정적 계기가 됐을 거다. 무엇이?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저 막말 논란이. 그러니까 중도층, 부동층이
차명직 막말 논란 딱 터지니까 통합당 찍으려고 하다가도 다 민주당 쪽으로 간 거 아니냐? 먼저 이런 건데요. 하 팀장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럴듯한 어떤 해석이라고 봐요. 어허. 왜냐면은 단지 그 막말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막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처음에 바로 제명할 줄 알았는데 그걸 유보해가지고 놔뒀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뒤늦게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지만 다른 데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은 253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9.9%를 얻고요. 예.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41.5%를 얻었어요. 예. 약 8.4%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지역에는 어떤 특정 성향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미래통합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8.4%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런데 사전투표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이 됐느냐? 예. 사전투표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한테 무려 1.9배가 더 왔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격전지에서. 그런 거 보면은 바로 이 막말 논란? 예, 예. 자체가 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좀 다르게 분석하는 게요. 예. 두 가지 이유인 게 첫째는 사전투표는 이제 젊은 층이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도 있고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가 많죠. 그게 저는 첫째 원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보수층에서는 예. 일부 유튜브지만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 예. 이런 게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좀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근데 저는 사전투표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앞으로 이게 추세가 예. 자, 공직선거법 33조에 보면 선거 기간이 대통령은 23일,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14일. 이 선거운동 기간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신인들도 자기 알리고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간이 3, 4일 단축돼 버리면 10일 만에 어떻게 이걸 알립니까? 앞으로 이게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더 많아지면 선거 기간을 이게 둔 취지에 정면 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운동 기간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게 알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